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성운당 학영소재 박하경 작가입니다. 오늘은 한국소설가협회 회원이신 이영숙 소설가님의 스마트 소설 감나무 들려드립니다. 감나무. 소설가 이영숙. 녹음으로 눈부시던 산과 들녘은 계절에 밀려 푸르름이 사라지고 겨울답게 을씨년스럽다. 여주 밭둑길을 지나 산길로 오르다 보면 초입에 아담한 암자가 있다. 딸 고3 때 내가 백일 기도를 드리던 곳이다. 촛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스님이 다가왔다. 매일 오시지요? 딸을 향한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시간이 되시면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예, 스님. 이렇게 인연이 된 스님과 나는 차도 마시고 조금씩 친숙해졌다. 수능 당일 법당에 올라가 딸의 수능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108배를 하고 내려왔다. 콧등을 스치는 바람은 매서웠고 딸아이가 걱정돼서 집으로 갈 수가 없었다. 스님은 앙상한 감나무 가지 위에 까마귀 2마리가 감을 쪼아 먹은 것을 올려다보면서 무언가 말을 하고 있었다. 스님, 차 한 잔 주세요.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스님은 내 곁으로 다가와 따끈한 생강차를 주었다. 딸 시험 끝나면 내려가세요. 제가 까마귀에 담긴 추억 이야기해드리면 긴장감이 없어질 거예요. 스님은 살포시 방석 위에 앉으며 미소를 지은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스님은 미소 지을 때 양쪽 볼에 보조개가 귀엽게 파이고 오똑한 콧날이 날카로워 보이지만 맑고 큰 눈동자를 보고 있노라면 푸른 바다를 보는 듯 편안했다. 저는 산골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은 전답과 집을 팔아 소도시로 왔어요. 저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엄마가 원하는 물리치료학과에 들어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물리치료사로 취업했어요. 직장에서 친절하게 잘해주던 물리치료사 선배와 결혼을 약속하고 만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에서 만난 은희 친구 전화를 받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과 같이 클럽에 가자고 했어요. 저는 뿌리치지 못하고 클럽에 갔어요.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춤추는 연인들 모습을 보며 이런 별천지도 있구나. 현란함에 취해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화려한 무대복을 입은 은희 오빠가 다가왔어요. 저는 무명가수 김은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성큼성큼 저에게 다가왔어요. 스님은 그때를 회상하는지 말을 잇지 못하고 초점 없는 눈길을 천장으로 보냈다. 저는 조명을 받으며 노래하는 은식 씨 모습에 깊이 빠져버렸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은식 씨는 나의 직장 근처로 자주 오곤 했는데 전혀 거부감이 일지 않더군요. 스님은 일어나 밖으로 나가 절 주변을 걸었다. 스치는 바람에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아자작거리며 떨어져 굴렀다. 스님을 뒤따라가던 나에게 떡 좀 드시겠어요? 잠시 의자에 앉아 계세요. 하면서 부엌으로 가셨다. 스님은 말랑말랑한 쑥 절편을 가지고 왔다. 맛이 좋지요? 예, 안 그래도 허기가 졌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스님은 지그시 눈을 감더니 실타래를 풀듯 이야기를 잇는다. 그날도 엄마를 찾아가 결혼식장에만 와달라고 했어요. 엄마는 기생 오라비처럼 매끈한 놈은 평생 고생시킨다고 펄쩍펄쩍 뛰시면서 반대를 하셨죠. 저는 방문을 박차고 나와 육교를 올라가고 있는데 아래에서 자동차가 소름 끼치게 쿵 찍 소리를 내며 멈추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나도 발길을 돌려 육교를 내려갔어요. 인파를 헤치고 고개를 디밀어 현장을 살피니 흥건하게 핏물에 잠긴 사람이
바로 제 엄마였어요. 엄마는 내 이름을 부르며 찻길로 뛰셨나 봐요. 엄마는 수술도 불가능한 대형 사고로 식물 인간이 되었어요. 그런 엄마를 병원에 두고 저는 은식 씨와 결혼을 서둘렀어요. 스님은 앙상한 나뭇가지를 오가는 다람쥐를 바라보면서 들릴락 말락 하는 목소리로 다람쥐 너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서 좋겠다고 중얼거렸다. 결혼하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은식 씨는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처음에는 팬이라길래 그런가 했어요. 그 여자는 퇴근한 남편과 같이 집으로 와 침실로 들기도 했어요. 저는 그때 엄마가 반대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밤이면 두려움에 떨었고 새벽에 퇴근한 은식 씨는 늘 술에 쩔어 있어서 이혼을 결심했지요. 은식 씨는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고 엄마 전세금과 내 돈을 몽땅 날렸지요. 결혼생활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집을 나왔어요. 갈 곳이 없어도 엄마를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저는 병원의 물리치료사로 취직하고 병원 숙소에서 생활했어요. 그 와중에 저는 임신 6주가 된 것을 알았어요. 견디기 힘들었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엄마는 10년을 식물 인간으로 사시고 운명하셨어요. 이모한테 연락은 받았지만 죄스러워서 갈 수가 없었어요. 스님은 긴 한숨을 몰아쉬고 장엄하게 불타는 저녁 노을에 눈길을 돌린다. 이모들에게 부탁했어요. 산기슭 양지 바른 곳에 모셔달라고 했어요. 아버지도 일주일 후 엄마 곁으로 가셨어요. 정말 나쁜 딸년이지요. 제 딸아이가 간호대학을 가고서야 아빠인 은식 씨 이야기를 해주었죠. 제가 고생한 것을 보고 자란 탓인지 아빠 이야기를 듣고 난 딸은 엄마만 있으면 된다면서 전혀 놀라지 않더군요. 재혼할 기회가 있었지만 남자 혐오증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더군요. 무서웠어요. 추운 겨울이었어요. 딸이 간호사로 취업한 날 저녁을 먹으려고 뷔페 식당을 갔어요. 접시에 갈비를 넣고 돌아서는데 처음 결혼 약속했던 직장 선배가 스쳤어요. 설마 하고 테이블 있는 쪽으로 따라가 보았어요. 테이블에는 대학생 정도인 딸과 은희가 음식을 먹고 있었고 결혼 약속한 선배가 그들 옆으로 갔을 때 경악했지요. 바들바들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승복 차림이었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어요. 저는 공부벌레라는 벼로만큼이나 답답한 학생이었지요. 은희는 대학교 같은 과 친구였어요. 장학금을 받은 저를 시기하는 경쟁자였지요. 결혼 약속한 선배를 뺏기 위해 은식 씨를 나에게 소개해 준 것을 그때야 안 거지요. 나쁜 년이라고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그냥 돌아섰어요. 스님은 감나무 두 그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감나무 꼭대기에 감들이 제법 많이 달려 있었다. 까마귀 두어 마리가 꺽꺽대며 감을 쪼고 있었다. 엄마가 감을 좋아하셔서 절에 처음 오던 날 감나무를 심었어요. 가을이면 까마귀 먹거리로 감을 조금 남겨두면 까마귀들이 쪼아 먹을 때 엄마를 생각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스님은 고개를 들어 감나무를 쳐다본다.